안녕하세요. 버들잎새입니다. 정민이 사망 사건의 실체는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본 사건을 분석하는 데는 반포나들목 CCTV, 정민이 핸드폰에 촬영된 5개의 동영상, 3번 목격자의 218 사진과 218의 또 다른 사진, 5번 목격자의 337 사진, 1번부터 7번 목격자들의 목격담, 경찰들이 무시한 여러 목격담, 경찰들이 무시한 여러 제보, 경찰청 수사 진행사항 보도 내용, 국가수 부검 보고서, 피해자 측의 1차, 2차 입장문, 유족 측의 입장문, 정민이 부친의 블로그에 게재된 여러 단서들을 참고하여 분석하였고, 여러 현장 답사를 통한 실측 자료, 다른 유튜버들의 현장 답사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주어진 자료들을 빠짐없이 참고하였고 임의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분석 결과 고 성정문 군 사망사건의 실체는 모두 드러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분석은 철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증거자료들을 기초로 한 분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신뢰할 수 있는 반증자료를 오픈하여 제시한다면 그 자료 역시 그 신뢰성을 검토한 후 신뢰할 만하다 할 경우 그 자료를 반영하여 저희 분석 결과를 재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저는 감히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일행 3명이 함께한 폭행 유기치사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것에다 피해자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증거 인멸 정황까지 함께한 복합적인 강력 범죄 사건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히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한 추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기를 바랄 뿐이지 누구를 비방할 뜻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의 실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굵직한 사건 경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역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추론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진실이 진실로 드러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피해자 측이 저희 이 추론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추론은 현재 오픈되어 있는 반포나들목 CCTV 영상만을 분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한남 하이페리온 CCTV, 반포대교 CCTV, 올림픽대로 CCTV, 달빛광자 CCTV 모두를 오픈하여 모든 국민 앞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과 논의를 해볼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시작은 149 폭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CCTV 영상과 어떤 목격자의 목격담을 토대로 살펴볼 때 폭행을 가한 측은 피해자 측이며 가격을 당한 측은 정민입니다. 그 가격 결과 정민은 우측볼에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의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음으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와이나무 왼쪽 편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무성한 풀에 걸쳐져 더 아래 바위가 있는 곳까지 추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피해자가 덜쳐업고 평지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민은 의식을 잃은 상태이며 이후 정민은 한 번도 깨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일행 B와 더불어 피해자는 정민이를 보다 어두운 218 위치로 옮기게 됩니다. 피해자는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다 정민은 의식이 없으므로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그대로 넘어지면서 정민의 뒷머리가 마침 넘어지는 곳에 있던 돌에 의해 찢어져 두 군데의 깊은 상처를 내고 대량 출혈을 일으킵니다. 피해자는 일행 A, 일행 B, 일행 C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일행 A, B, C는 본 사건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일행 3명에 의해 정민이는 두 차례에 걸쳐 이동되었는데 첫 번째 이동된 장소는 테크 옆 나무숲 이후 두 번째로 이동된 장소는 수상 택시 승강장 쪽입니다. 정민이 지갑 테두리에 스테아린산 칼슘이 묻어있는 정황으로 보아
정민은 수상택시 승강장 옆 하수구 아래의 넓은 바위에 잠시 눕혀진 것으로 보이며 일행 3명에 의해 정민이는 한강 강물 속으로 투척이 됩니다. 그러나 한강 강물이 깊지 않아 정민을 하루로 떠내려 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급히 옷을 입은 채 한강 강물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정민이를 붙잡고 더 깊은 강물 속으로 이동시켜 유기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7번 목격자들에 의해 목격당해 버린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피해자 측은 이 추론에 대해 이의가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그 이의의 해소를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 사건 현장의 한강 강물을 비추고 있는 모든 CCTV를 완전히 공개하여 객관적으로 분석 논의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피해자 측이 잘못이 없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CCTV의 추가 분석을 통해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고 나올 것이요, 피해자 측이 잘못이 있다면 CCTV 추가 분석을 통해 피해자 측이 잘못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리라 봅니다. 이것이 피해자 측을 위해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민이 사건의 추정 시나리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여름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매우 유익하리라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른 신뢰성이 있는 반증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 수용할 것이요, 다시 시나리오를 재조정할 것이요, 제가 미처 놓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다시 반영하여 저희 추정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반포 나들목 CCTV 영상과 자료 분석 결과 본사 정민이 사망 사건의 시나리오는 다음같이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에는 제가 피의자 정민이 일행 A, 일행 B, 일행 C 개개인별로 추정 이동 경로를 한눈에 보게끔 작성하여 말씀드렸으나 이번에는 그 모든 분들의 이동 경로가 한눈에 파악되도록 다시 도표로 그려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표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민의 이동 경로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일행 A, B, C만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보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도표는 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정민이가 눕혀져 있다 여겨지는 곳은 살색 네모 영역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민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붉은 글씨로 요점만을 적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제일 위의 208과 같은 숫자는 2시 8분을 가리키며 그 시간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아래의 도표로 피해자 일행 A, 일행 B, 일행 C가 이동하는 경로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놓았습니다. 추정 시나리오 1과 2 그리고 추정 시나리오 3을 함께 연결을 시켜 보시면 본 사건의 전체 시나리오가 한눈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종합적인 추정 시나리오 1, 2, 3과 개별적으로 작성된 추정 이동 경로를 함께 보신다면 사건 전체를 완전히 한눈에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행 B는 정민이와 피해자가 원래 있던 Y나무 앞 돗자리에 매우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시 48분 정민이 핸드폰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본 사건의 시작의 정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정민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은 듯하고 그 문제점이 눈에 띕니다. 1시 49분 피해자는 왼쪽 주먹으로 정민의 오른쪽 볼을 가격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정민의 우측 볼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뒤로 밀리면서 주저앉게 되고 의식을 잃고 Y나무 왼쪽 강기석 언덕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행히 무성한 불에 의해 더 아래 바위까지는 추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렇게 불에 걸쳐져 있는 정민을 덜쳐업고 평지로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민은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2시 8분 피해자와 일행 B는 정민이를 218 위치로 옮깁니다. 그것도 또 다른 배수로의 움푹 파인 곳으로 옮깁니다. 이곳은 Y나무 앞보다 더 어둡고 움푹 파여 있어 다른 사람의 눈길로부터 조금 더 발견이 덜 되는 곳이라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 목격자들의 목격은
바로 이 218 위치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2시 18분 피해자는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정민이는 이미 의식이 없어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면 몸을 방어하려는 반사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크게 다칩니다. 마침 넘어지는 곳에 모난 돌이 있어 뒷머리에 두 군데 깊은 상처를 발생시키고 대량 출혈이 발생됩니다. 피해자는 이를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119도 부르지 않고 흰 수건 같은 것으로 출혈 부위를 덧댄 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가망이 없다 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정민이 근처에 더 이상 있지 않고 2시 21분 218 위치를 벗어나 편의점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편의점 부근에서 일행 A와 일행 C를 만나 2시 31분경 일행 A, C를 정민이가 쓰러져 있고 일행 B가 함께 있는 곳인 218 위치로 대신 보냅니다. 그리하여 이후 218 위치에는 일행 A, B, C가 정민이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행 C는 피해자의 옷과 비슷하게 흰팔 테두리를 가진 남색 바탕의 과잠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고3 여학생의 목격담을 통해 일행 C가 남색 바탕의 과잠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목격자, 3번 목격자는 일행 C를 그 과잠을 입고 있는 모습만을 보고 피해자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피해자는 편의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시 21분 일행 A, B, C는 218 위치에 잠시 정민을 혼자 두고 Y나무 앞 돗자리 위치로 돌아와 짐을 정리합니다. 이 일을 1번 목격자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18 위치로 돌아 일행 A, B, C는 정민이를 일으켜 세우게 되고 일행 B, C는 정민이를 끌고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곳은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고 정든 불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이라서 정민이를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라 생각됩니다.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숲으로 옮긴 후 정민이 옆에는 일행 C가 남아 지키고 있고 일행 B는 계속 이동을 하여 편의점 쪽으로 갑니다. 반면 218 위치에 남아있던 일행에는 다시 Y나무 앞 돗자리로 돌아와서 짐을 마저 정리하고 돗자리를 정리하여 W나무 옆으로 돗자리를 옮겨 다시 펴니다. 일행 A는 3시 31분 또는 32분경 Y나무 옆 강비탈을 통해 강가로 내려가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하여 강가를 살핀 후 다시 하수구 옆 비탈길로 올라와 잔디밭 평지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3시 33분경 일행 A는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에서 W나무 옆 돗자리 위치로 오게 되고 정민이를 테크 옆 나무 숲 속에 숨긴 일행 B는 이동을 계속하여 편의점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3시 33분경 일행 B는 피해자를 데리고 W나무 옆 돗자리 위치로 오게 되며 W나무 옆 돗자리 위치에서 피해자 일행 A, 일행 B는 함께 만나게 됩니다. 3시 35분 피해자는 W나무 옆 돗자리에서 일어나 Y나무 왼쪽 강기석 경계면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두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3시 37분 피해자는 Y나무 밑에서 337 달 사진을 지킵니다. 이후 피해자는 Y나무 주변과 강가 근처에서 어슬렁거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4시 21분경 W나무 옆에 계속 앉아있던 일행 A, B는 본인들이 돗자리와 쓰레기를 모두 정리한 후 이동을 하는데 테크 옆 나무숲을 지나게 됩니다. 이때 정민의 옆을 지키고 있던 일행 C가 나와 일행 A, B를 마중합니다. 일행 A, B는 계속 이동을 하여 4시 22분 테크 넘어 있는 쓰레기장에 쓰레기와 돗자리를 모두 버리고 다시 테크 옆 나무숲으로 되돌아옵니다. 4시 23분 일행 A는 앞장을 서서 망을 보고 일행 B와 일행 C는 의식을 잃은 정민이를 양옆에서 붙잡고 수상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4시 25분경 이들 일행 A, B, C는 정민을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의 하수구 옆길을 통해 하수구 아래 바위까지 간 후 정민이를 잠시 눕힙니다. 그곳에서 정민이 지갑 테두리에 스테아린산 칼슘이 묻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행 A, B, C는 아직 살아있는 정민이를 강물 속으로 투척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강물이 얕아 정민이가 가라앉지 않고 밖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강물에 흘러내려가지도 않으므로 다급함을 느낀 피해자가 급히 옷을 입은 채 강물 속으로 들어가 정민이를 붙잡고 더 깊은 강물 속으로 이동시켜 유기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정민이는 차가운 한강 강물 속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민이를 끌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한강 강물 속 깊은 곳으로 나가는 장면을 7번 목격자들에 의해 목격당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피해자는 Y나무 뒤쪽 강가석에 잠시 누워있다가 6번 목격자에 의해 깨워져 Y나무 오른쪽 강비탈로 올라오게 되고 일행 A, B, C는 하수구 옆 비탈길을 통해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이며 일행 A, B는 오른쪽 주차한 방향으로 도망치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다시 불러 왼쪽 큰 나무 뒤에서 피해자 일행 A, B, C는 마지막 모의를 하고 전력 질주를 하며 오른쪽 주차장으로 사라집니다.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민이가 끌려 내려갔던 하수구 근처를 다시 점검한 후 토끼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 우선 한강 강물에 흠뻑 젖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최근에 3시 31분 시간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 역시 3.3일 전후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3시 21분경부터 3시 37분경까지의 사건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정 시나리오 1과 추정 시나리오 2의 연결 부위가 허술하여 조금 이해가 힘드실 부분이 있겠다 싶어 중간 부분을 보완하는 겸 하여 중간 시간대의 시나리오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추정 시나리오 3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3.3일 추락가설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피해자는 2시 21분경 218 위치에서 벗어나 편의점 쪽으로 이동하였다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원형 놀이터 근처를 지날 때 흰팔 테두리를 가진 과잠을 입은 모습으로 가방을 둘러맨 모습이 그대로 포착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모습이 3.37 달 사진에 찍힌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Y나무 주변 위치로 되돌아오는 시점은 3시 33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시 21분에서 3시 33분 사이에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다시 Y나무 주변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시 33분에 피해자가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유는 3시 35분에 그 되돌아온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나 Y나무 왼쪽 강기석 경계면으로 가서 이에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3시 37분에 달 사진이 찍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3.3일 추락가설에서 주장되고 있는 3시 32분에 뒤따라 내려간 인물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이 시간 편의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3.3일 추락가설의 경우 3시 31분경 정민이가 추락하였다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포나들목 CCTV 영상 속에서 3시 25분경 정민이가 일행 B, C에 의해 테크 옆 나무숲으로 이동되는 장면을 찾았고 뚜렷하게 정민이 상체와 머리의 모양이 너무나 뚜렷하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듯이 정민이가 일행 B, C에 의해 이동되는 중간에 고개가 갑자기 떨구어지는 장면이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될 뿐 아니라 상체까지 처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러자 일행 B, C가 당황하여 급히 테크 옆 나무숲 속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3.25 이동으로 말미암아 3시 25분 이후의 시간인 3시 31분경에는 Y나무 앞이나 218 위치에는 이미 정민이는 그 자리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민이는 이미 3시 31분경에는 테크 옆 나무 숲속으로 옮겨져 숨겨진 시간대이므로 3시 31분에 정민이가 추락되었다는 가설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3번 목격자의 218 사진을 볼 때 정민이는 이미 의학적으로 콤마 상태라 여겨지기 때문에 3시 31분에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관기석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218 사진 속에 정민이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의학적으로 콤마 상태라 말하게 되는 이유는 정민이가 팔다리를 쭉 뻗고 옆으로 쓰러져 있으면서 얼굴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얼굴이 땅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 자세는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러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 자세는 목이 꺾인 자세로 뒷목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통증이 오는 상태로 미동도 없이 계속 있다는 것은 곧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의식이 없어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콤마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331 때 강비탈을 빠르게 내려간 사람이 정민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이가 술 취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민이 아버님께서 의뢰하신 331 영상이 있어서 법의학 전문가의 답변서에 이미 얼굴까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미상의 인물 2명이 차례로 강비탈로 내려가고라 하여 2명의 인물이 차례로 강비탈로 내려가는 장면이라 이미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금 빨리 강비탈을 내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강비탈을 내려갔을 뿐 두 사람이 차례대로 강비탈을 내려가는 매우 평범한 장면으로 분석된다는 것입니다. 법의학 전문가의 답변에도 사실 추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음을 봅니다. 저는 법의학 전문가의 이 의견이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넷째, 저는 3시 35분경 피해자가 Y나무 왼쪽 강기석은 경계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Y나무 옆 강비탈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피해자는 3시 33분경 이미 일행 B와 함께 W나무 옆 돗자리로 와 있었고 일행 A, B와 함께 앉아 있다가 3시 35분경 W나무 옆에 있는 돗자리 위에서 일어나 Y나무 왼쪽 강기석 경계면 쪽으로 이동하였다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강기석에서 올라오고 내려갈 때의 사람들의 색조와 W나무 옆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색조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3시 35분의 경우에는 W나무 옆에서 일어난 사람의 색조와 거의 동일하고 강기석에서 올라오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색조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3시 35분경 피해자는 강비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W나무 옆 돗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저는 331 추락가설의 주된 뼈대인 4시 31분경 정민이가 추락했다는 것도 3시 32분경 피해자가 따라 내려갔다는 것도 3시 35분경 피해자가 다시 강비탈에서 올라왔다는 것도 사실상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히도 저는 331 추락가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민이 사망사건 추정 시나리오 3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도식에서는 특히 3시 25분 일행 B가 일행 C와 함께 정민을 테크 옆 나무 숲으로 옮기고 일행 B는 이동을 계속하여 편의점 부근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해자와 함께 3시 33분경 W나무 옆 돗자리 위치로 되돌아옴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나무 옆에서 돗자리를 다시 펴고 앉아있던 일행 A의 모습이 3시 31분경 전봇대의 사각지로로 사라지는데 이후 3시 33분경 일행 A가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에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시 31분에서 3시 33분 사이에 일행 A가 W나무 옆 돗자리 위에
계속 앉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저는 3시 31분 또는 3시 32분경 Y나무 옆 강비탈로 내려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 한 사람이 일행 A가 맞다면 일행 A는 Y나무 옆 강비탈로 내려가 강가를 살피면서 수상택시 승강장 근처 하수구까지 갔다가 하수구 옆의 비탈길을 통해 장디밭 평지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시 33분경 일행 A가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에서 W나무 옆 돗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이 오픈된다면 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추론 시나리오가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를 최선을 다해 분석을 하였고 주어진 낱낱의 자료들을 종합함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을 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어떤 신뢰성이 있고 의미 있는 자료가 주어질 경우 그것에 맞춰 저희 추론 시나리오는 충분히 재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들이 종합된 결과라서 크게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 본 정민이 사망사건을 볼 때 피해자와 3명의 일행이 함께한 폭행 유기 치사 사건으로 보게 되며 피해자의 온 가족이 총출동된 증거인멸 정황까지 함께한 복합적인 강력범죄 사건임을 그 골격적인 면에 있어서 강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주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 전까지는 엄연히 저희 모든 시나리오는 가능성 매우 높은 하나의 추론에 불과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1 추락가설이 저희 의견과 다르다고 멀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분야는 과학적인 분야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서로의 의견이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가 이를 포용하면 결국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함께 의견을 나란히 할 수 있고 서로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민이 사건을 풀어가는 하나의 훌륭한 계기들이 될 수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